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117회 1부 시작합니다. 네, 힘들 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매출 하락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성장한 브랜드도 당연히 있겠죠.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도 성장한 브랜드 탑 10을 뽑아봤는데요. 1위는 배달의 민족, 2위 쿠팡, 3위 이베이, 4위 네이버 쇼핑, 5위 메가커피, 6위 삼성 디지털 프라자, 7위 마켓컬리, 8위 넷플릭스, 9위 자연드림, 아이쿱 생협, 10위 컴포즈 커피 였습니다. 이 순위는요,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용카드 결제 내역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순위에 오른 브랜드를 살펴보면 코로나로 매출이 제한돼 온라인으로 쇼핑과 배달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올 초부터 백신 효과를 기대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만 변이 바이러스 등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지울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죠.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기업 그리고 브랜드의 몫입니다. 예. 117회 1부고요. 출석 체크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박하나. 네,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해야 되나? 인사하세요, 우리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 아니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늘 반갑고요. 예. 제가 오늘 좀 아시잖아요. 스케줄 꼬여가지고. 도대체 뭐해? 알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말아주시고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태근 형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태근 변리사입니다. 거의 뭐 저 고정이에요. 아니 내가 그 에디 형 나왔을 때 출석 얘기한다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던데 이 보세요. 요즘 오늘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 에디어 문제. 내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오늘 왜 안 나오는지 이따 보면 나오던데 보니까. 그래도 에디어 그래? 문제야. 아무튼 에디 형이 안 무덤이 왔으니까. 어딨어. 나도 뭐 이유 많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애디를? 예? 애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에디?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야 돼? 벌금. 그렇지, 벌금. 벌금하든지 뭐 곤장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사람 5만 원 벌금. 아무튼 오늘도 뭐 급하게 나와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B급 인생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B급 인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부에 하도 열을 내가지고 지금 얼굴이 벌거네요. 그래요? 예. 있어요? 벌게. 예. 본인은 꼰대가 아니라고. 꼰대가 될 뻔했어. 아니 누가 봐도 꼰대인데. 아니 말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가 다 꼰대인데 본인은 정작 이제 꼰대가 모르는 게 아니라고. 꼰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모릅니다 보통. 방송의 컨셉을 위해서. 예, 아이고 이제 방송을 좀 원투쓰리를 좀 알아가시네요. 좋았어요. 예, 2부가 재밌습니다. 예, 내일 한번 찾아보시고요. 뭐 한 주간 별일 없으셨?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별 일이 없었고 예. 저희 어머니가 오늘 그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좀 돼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모셔다 드리고 모셔고 왔는데 계속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운 좋으시다. 아니 저희 할머니도 그 1차, 2차까지 다 맞으셨는데 전혀 뭐 이런 그 몸살 기운 뭐 이런 게 없다고 아니, 뭐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근육통이 있고 열이 좀 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라 그래서 난 좀 걱정했어요. 지금 작년에 수술도 하고 막 그래서 예. 걱정을 꽤나 했는데 하나도 이상하지. 다행입니다. 예. 저희 직원 아버님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물론 저희 직원은 이제 따로 나와서 살기 때문에 아버님하고 접지가 없었는데 약간은 좀 웃픈 현실은 같이 살고 계시는 이제 저희 직원의 어머님은 코로나 음성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은 거예요. 면역력이 굉장히 좋은 면역력이. 아니 같이 살고 심지어 뭐 이 밥국 할 거 없이 음식도 같이 번갈아 먹는데 같이 사는 분은 코로나에 안 걸리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왜 뮤지컬 배우 부부도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성분들이 좀 강한가?
아니 면역력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평소 면역력을 높이려면 홍삼을 자주 드시든가 네. 그 포효원을. 그 뭐죠? 유산균, 그 바이오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유산균. 그거 이렇게 장복하시면 음. 그 장내 이 활동을 해서 면역력이 낮아져요. 혹시 남양유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1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 한 주간의 패션 이슈를 살펴보는 패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네. 패션 시장의 하락세가 5월 셋째 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4월 중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패션 시장의 매출 하락세가 지난주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재난지원금의 기저효과와 함께 불규칙한 날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초의 이상 고온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된 비로 인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부터 23일까지 패션 시장의 매출을 보면 아웃도어에서도 노스페이스와 디스커버리, 밀레만이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브랜드별로 보면 K2는 마이너스 2%, 노스페이스 16%,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2%, 블랙야크 마이너스 1%, 네파 마이너스 12%, 아이더 마이너스 31%, 코로 스포츠 마이너스 9%, 컬럼비아 마이너스 9%, 밀레가 11%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같은 기간 조사 대상 아웃도어 브랜드의 매출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9%가 하락했습니다. 여성복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는데요. 크로커다일 레이디가 마이너스 31%, 올리비아 로렌이 마이너스 10%, 휘즈미스 마이너스 5%, 쥐센이 마이너스 19%, 리스트가 4%, 베스티벨리 10%, 샤트렌이 마이너스 48% 등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동복도 브랜드별로 큰 편차를 보였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락하는 분위기고요. 뉴발란스 키즈가 18% 성장한 데 반해서 MLB 키즈 12%, 닥스 키즈 마이너스 5%, 블랙야크 키즈 마이너스 3%, 노스페이스 키즈가 마이너스 17%, 네파 키즈 9%, 헤지스 키즈는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켰고요. 휠라 키즈는 19%가 하락하는 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네. 5월 셋째 주 패션 시장 매출 분석을 좀 해봤는데 뭐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게 계속 이제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하락폭이 모습입니다. 더 늘어났죠. 네. 하락폭이. 근데 이게 지금 박아나가 좀 짚어주신 내용 중에 이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그렇죠. 예, 날씨가 주말마다 계속 비가 오고 중간에도 계속 비가 연달아서 와서 이게 좀 요인이 컸던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비가 오면 확실히 매출은 떨어집니다. 뭐 맞아요. 계속 비가 오면 옷을 안 사나요? 밖에 안 귀찮지. 밖에 안 나가니까.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이런 흔히 말해서 패션 상품이나 그 뭐라 그러지 그 충동 구매를 하는 이런 아이템들은 확실히 떨어져요. 그래, 햇빛 좋고 바람 선선하게 불면 어디 나가지 않더라도 날씨 티셔츠라도 하나 좋아지면, 사볼까? 네. 아니면 잠바라도 하나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공원에 텐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거 이쁘네 그러면 사는 경우도 있고 밖에를 아예 안 나가면 그런 기회조차 맞아 없는 맞아요. 산에도 오프라인 덜 매출. 가니까요. 비가 오면. 산에도. 산에도 덜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 매출도 떨어지는데 온라인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비가 이렇게 가끔 오면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로 가고 있으면 겨울옷을 살 테고 여름으로 가면 여름옷을 살 텐데 비가 온다고 해서 비옷을 사진 않거든요. 뭔지 알겠죠? 비에 맞는 옷을 사지 않아요. 이 비는 잠깐 지나갈 것이다. 근데 비가 오니까 또 여름옷도 빨리 안 사. 그런 게 비는 약간 멈춤 현상이 있는 날씨예요. 제 생각, 제 분석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업계의 방수 생각처럼 박사는 박아나 생각 이런 거.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지난 1분기 패션 매출이 회복되면서 모처럼 기지개를 켰다는 뉴스입니다. 지난번 일부 기업의 매출을 집계했는데 이번에는 미디어 패션쇼가 패션 상장사 36개 업체의 1분기 매출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의 총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 신장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얼마다? 2,425% 상승했습니다. MC분 안 따라오시죠? 안 보고 있죠? 자, 기업별로 보면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전년 대비 18% 신장한 4,210억 원의 매출로 1분기 매출 1위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매출 3,419억 원, 한섬이 3,333억 원, F&F홀딩스가 2,856억 원, 신성통상이 2,636억 원, LF 2,476억 원, 코오로 인더스트리 F&C 부문 2,014억 원, 신원 1,865억 원, 휠라코리아 1,362억 원 등으로 상위권에 랭크가 됐습니다.
특히 상위권 기업들의 매출에서 F&F와 신성통상이 LF를 제치고 4위와 5위에 랭크되는 등 희비가 교차했고요. 이어서 대현, 크리스 F&C, 코엘 패션, LS 네트워크스 등이 매출 5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며 중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210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했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213억 원으로 또 한섬은 452억 원, F&F 홀딩스가 얼마다? 700억 원. 그렇지. 네. 신성통상이 96억 이걸 원, 원했군요. LF 77억 원, 코오롱 F&C 2억 원, 신원 73억 원 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F&F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5%에 달했고 이어서 코엘 패션이 24%, 크리스 F&C 16%, 대현 15%, 한섬이 14% 등으로 실질적으로 장사를 잘했다입니다. 예. 네. 미디어 패션쇼에서 지난 1분기 패션 매출 현황을 살펴봤는데 여기 지금 상장사 36개 업체를 네네. 분석한 데이터죠. 그렇죠. 근데 작년 대비해서 지금 매출 신장이 굉장히 폭이 크네요. 이게 이제 작년에는 1월 말부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좀 줄어들면서 상대적인 기저효과 현상이 굉장히 컸던 걸로 같고 우리가 계속 뭐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3월 달에 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패션 매출이 늘었어요. 고급 플러스 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1분기를 보면 이게 코로나가 2월쯤에 터졌거든요. 1월 말. 1월 말에 터졌나요? 1월 말에 시작해서 시작됐고 2월 중순부터 이제 산업에 영향을 확실하게 끼치죠. 그때부터 영향을 끼쳤었나요? 네, 3월에 주식이 폭락했잖아요. 2월부터 매출이 폭락하면서 주가에 반영된 건 3월 정도 반영됐을 거고 현실 매출은 2월부터 그냥 폭락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작년 2분기에 재난지원금이 풀렸으니까 2분기랑 또 비교해 보면 2분기는 아마 상당히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예상이 되고 네.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지금 순위 안에서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큰 데가 지금 신성통상하고 신원인데 이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출 실적이 엉망이었다. 그러니까 배가 못 뜨니까 수출이 아예 안 됐고 수출이 네. 막 취소되면서 엉망이었어요. 근데 수출 기업들이 1분기 작년 12월도 그렇고 작년 이제 4분기 올해 1분기는 수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 패션 쪽에서 지금 매출 신성통상과 신원은 내수 매출이 성장했다기보다는 지금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호전되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LF가 지금 계속 그 순매출에 있어서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잡은 건 연결 매출이 아니고 그냥 매출인 거예요. 연결 기준으로 하면 지금 아마 LF가 한 2위 내지 3위권까지 올라가요. 이 얘기는 LF가 지금 패션 말고 다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연결 매출은 높은데 순수 패션 매출은 낮다라는 건 굉장히 외식이라든지 기타의 여러 가지로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2부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패션 기업들의 주식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예. 실적이 좋으니까. 예. 모든 기업들이 다 빨간색이에요.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신원이 2023년 창립 50주년을 2년 앞둔 올해를 퀀텀 점프 원년으로 삼고 수출과 내수 부문에서 획기적인 모멘텀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출 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 신규 공장 설립과 인도네시아 수방 공장 라인을 증설하고 패션 부문에서는 면세점 입점을 위한 마크앤 매출 볼륨 극대화 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 신규 생산 공장은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착공 중에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신규 공장은 순차적으로 1공장, 2공장을 착공하고 금년 60개 생산 라인을 짓고 계속해서 150개 이상의 생산 라인을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온오프라인 면세점 입점을 통해서 패션 사업을 확장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스트리트 브랜드 마크엠은 면세점 입점을 위해 더 SNS 글로벌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마크엠 제품을 홀세일 형태의 연매출 1,2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신원 50주년 소식이었는데 사실 신원이 뭐 우리
바로 방금 전 뉴스에서도 지금 이제 수출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좋은 매출 실적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기억하면 저희 그 중고등학교 시절 신원 에베네셀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아니었습니까? 최고의 패션 기업.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탑에 있었죠. 근데 그때와 지금 비교를 해보면 조금 그 뒤처지는 건 그렇죠. 아닌가? 규모나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축소됐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IMF 전만 해도 뭐 건설 뭐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을 했었죠. 네. 근데 지금 그거 다 팔고 지금 딱 패션만 남은 거. 패션만 남아서 수출하고 패션만 원래 모태였던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금. 부산 그 남포동에 가면 그때 이제 90년대 남포동이면 굉장히 그 부울경 일대에서 가장 핫한 거리였어요. 거기에서 시내. 시내 읍내는 아니고 시내인데 거기에 그 광복로라고 광복로에 가장 비싼 건물이 신원 거였어요. 프라이빗이라는 당시만 해도 이제 패션 전문점 사업도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부산에도 있었고 뭐 대구에도 있었고 뭐 대도시에는 있었어요. 명동에도 있고 프라이빗이라는 패션 전문점. 예. 근데 그 매장 안에 안 그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진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얘기예요? 90년대, IMF 96년도 이후까지도 있었어요. 프라이빗은 한 95, 6년도 프라이빗 뭐더라? 패션몰 같은 거 그거 맞아요. 프라이빗인가? 뭐 그런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 나 봤던 것 같아. 떡볶이 집 옆에 있었어. 놀래라. 골목에 있었어. 잠고 다니는 줄 알았잖아.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에서 판단해 봐야 됩니다. AD가 못 온 이유가 타당한가 못 타당한가. 자, 다음은 노스페이스가 뉴발란스와 제3국 식수개발 프로젝트에 기부하는 에디션 행사를 진행한다는 뉴스고요. 이게 바로 오늘 에디가 방송에 나오지 못한 이유기도 합니다. 양사가 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상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월드비전을 통해서 식수 개선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업의 공헌 활동은 기존의 노스페이스에서 2015년부터 지속해오던 것으로 올해는 노스페이스 측의 제안으로 뉴발란스와 이랜드 리테일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양대 브랜드 모두 자체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국내 스포츠와 아웃도어 브랜드, 유통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이 사회공헌을 위해서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자체 분석입니다. 자체 분석이 중요하죠. 끝났습니까? 예. 자,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거 2015년부터 해오던 거잖아. 다른 얘기인데 우리 박하나가 씹은 이랜드 디테일이난 또 괜찮은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가 옷을 만들겠다. 이랜드 디테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에디 형이 못 난 이유가 요거였군요. 제3국 식수 개발 프로젝트. 자, 이번 시간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이슈토크는 전문 쇼호스트 발굴에 나선 패션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관련 뉴스를 먼저 잠깐 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자체 라이브 커머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 쇼호스트 발굴에 나섰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온라인몰 SI 빌리지 내에 자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진행할 라이브의 전문 진행을 맡을 퍼스널 쇼퍼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을 론칭한 SI 라이브는 고가의 브랜드와 상품에 특화된 럭셔리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으로 매주 월요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SI 빌리지에 입점되어 있는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분야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패션 기업의 전문 쇼호스트 운영이 패션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가볍게 한번 토킹해볼까요? 네. 토킹해볼까요? 예. 또 이것도 약간 저는 또 관련 그거지 않습니까? SI 라이브 여기 지금 모집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거는 보통 소식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라이브 커머스 키우는 학원. 학원에서 거기로 아직 듣지 않은 것 같은데.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모르겠네요. 제가 아니 나는 예. 이게 지원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나한테 연락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기분이 나쁘네. 그러면 연락해와야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 업계에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여기 주최 측에서 연락을 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걸 왜 물어요? 아니 연락이 안 왔다길래 그럼 꼭 꼬집으면 어떻게 민망하게? 온다고 해. 빨개지는 거 안 보여? 오지 DM으로 와요. 인스타 DM으로 오는데 근데 진짜로 그 어디였지? 이렇게 오긴 와요 한 번씩. 뭔가 처음에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뭘 모르잖아요. 이분들도 네네네. 그렇게 키우려고 할 때 인스타를 보고 또 이렇게 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DM을 해가지고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 같더라고요. 쿠팡도 왔었고 그거 안 했지. 네, 이것도 약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퍼스널 쇼퍼를 모집한다. 이 말을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쇼호스트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때는 매출이 아직 시장에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매출 쉐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그런 쪽들에서 매출 쉐어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난 원하는 방향. 퍼스널 쇼퍼라는 게 사실 부자들. 워크넷이라고 그 국가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미래 직업군, 미래 유망 직업군으로 꼽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오 그래요? 퍼스널 쇼퍼라는 직업이. 배워야 되겠다. 근데 요 직군을 딱 그 이름을 명명해서 이렇게 좀 뽑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한데 사실 어떻습니까? 그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 뭐 상품,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이 파는 판매자, 이 쇼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런 그 전문 쇼퍼들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 요거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좀 넓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V 커머스 영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요거는 자기 자체적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거고. 네. 근데 실제로 여기에 올 사람들이 전문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갈까라는 건 조금 의아하긴 해요. 보통 사실- 근데 그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좀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아닐걸요. 보통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관행이랄까? 지금까지는 쇼호스트가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아니라 쇼호스트라서 쇼호스트가 많이 지원을 하고 쉽게 쓰기 좋죠. 회사에서도. 왜냐면 이미 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품 설명 미팅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아까 뭐 제품 셀렉을 하고 뭐 전문성을 있게 좀 뭔가 하려면 사실 그 분야의 패션 전문가가 와서 말을 배우는 게 빠를지도 모르지. 그걸 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이슈 토크에서 할 얘기는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기업의 온라인 몰에서 기업이 자체적인 그 쇼호스트나 쇼퍼 이런 판매자들을 육성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더 클 수 있을까 아니면 한계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렇게 꾸준히 늘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MCN이 요새 굉장히 주가가 좋아요. 그런 그 판매자들을 원하는 그러니까 값싼 판매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금 싼 그런 판매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MCN들이 굉장히 지금 뭐 수요가 많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름이 있거나 뭐 그나마 한 몇십만 원, 50만 원 이상만 넘어가도 사실은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부담스러워요. 매출을 쉐어할 수 있는 그 정도 예.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 시장이 조금만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계산구조가. 그러면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플랫폼의 영역이냐 판매자의 영역이냐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플랫폼의 영역이 더 커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그 지금 영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라이브 커머스도 그 행태로 그 사이즈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기존에는 지금 뭐 그 중소형 뭐 아니면 네이버나 아니면 그립이나 이렇게 큰데 외에는 작은 중소형의 라이브 커머스 제작 전문 업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신세계처럼 각 인하우스에서 이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는 팀들이 생길 테고 B급 인생이 말씀하셨듯이 이 개별적으로 파이가 커지면 인플루언서들이 각자 혼자서 뭐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그 대도서관이나 뭐 지금 뭐 크리에이터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될 거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전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기업에서 인하우스에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다 운영하는 팀들이 생길 것 같다. 맞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흔히 그 유튜브 처음 했을 때 유튜브를 외주를 줬다가 지금은 다 인하우스로 유튜브 방송 만드는 맞아요. 그거를 인하우스에 뒀던 거랑 거의 네. 비슷한 방식으로 인하우스에서 라이브를 하는 그 사람을 하는 조금 규모가 조금만 네. 있어도 그런 식으로 갖춰질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이 시장이 워낙에 또 커지면 다시
D2C와 그러니까 종합몰과의 관계처럼, 그러니까 자사몰과 종합몰의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